안녕하세요. 진격의 동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림 세력과 정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내쫓고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그것을 도왔던 공신들은 중앙의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국가로부터 많은 토지와 노비를 받아 막대한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면서 훈구 세력을 형성했는데요. 이 훈구 세력들은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점차 강화해 나갔고 성종 초까지 주요 관직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김종직과 같은 살림 세력을 대거 등용했는데요. 이 김종직과 같은 살림 세력은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향촌, 즉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리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향촌 정치와 왕도 정치를 추구했는데요. 여기서 왕도 정치는 왕이 힘으로 다스리는 정치가 아니라 왕이 직접 모범이 되고 도덕과 바른 성품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왕도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살림 세력들은 왕과 일부 신하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왕권과 신권이 조화된 정치 체제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사림은 사헌부, 홍문관, 사관원 같은 3사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여론을 모아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림 세력은 중앙정치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훈구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과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비판하면서 개혁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림 세력과 훈구 세력 간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림 세력을 지지하던 성종이 죽고 조선 최고의 폭군인 연산군이 즉위한 것이었습니다. 훈구 세력은 사림 세력에 맞서 사화를 일으키는데요. 여기서 사화라는 것은 사림 세력들이 반대파에 몰려 화를 입은 사건을 말합니다. 처음으로 사림 세력이 크게 화를 입은 사건은 무오사화인데요. 이 무오사화는 훈구 세력이 사림의 대표격인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사림 세력을 축출한 사건인데요. 이 조의제문이라는 것은 세조가 단종을 내쫓고 왕위를 빼앗은 것을 비판한 김종직의 글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증조할아버지인 세조를 비판한 김종직의 글을 문제 삼아서 사림 세력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연산군 시기에는 한 차례 더 사화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 윤씨는 아버지 성종 시기에 질투심이 강하다는 이유로 사약을 받는데요. 문제는 연산군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인 패비 윤씨를 죽게 했던 많은 신하들을 잡아 죽이는데요. 이 신하들 중에 많은 수가 살림 세력이었습니다. 이 사화를 갑자사화라고 합니다. 연산군은 무오사화 때 이미 죽었던 김종직을 무덤에서 꺼내 사지를 절단하는 등 폭력적인 정치를 했는데요. 이런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즉위하는 중종반정이 일어나자 반정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다시 권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정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게 된 중종은 공신들에게 둘러싸여서 비교적 권력이 없는 왕이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중종은 조광조를 비롯한 살림 세력을 대폭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조광조를 비롯한 살림 세력은 왕도 정치를 강조하면서 유교적인 이상 정치를 펼치기 위해 과감한 개혁 정책을 펼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수많은 공신들 중에 가짜로 공신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공신 명단인 위운을 삭제한다던가, 성리학의 나라인 조선에서 도교의 제사의식을 치르는 소격서가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공신들이 사라진 조정에 성리학적 지식과 덕이 있는 신하들을 추천을 통해서 등용하는 현량과 제도를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진적인 개혁 정치에 부담을 느낀 중종과 훈구 세력의 반발로 조광조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꿈꾼다는 모함을 받으면서 다른 살림 세력들과 함께 제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이후 명종 때에는 외척 세력 간의 정치적 다툼 속에서 많은 살림 세력들이 또다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을사사화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화에서 기억해야 될 것, 즉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이 사화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사화의 순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화로 인해 살림 세력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지만
훗날 다시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는데요. 이 사림 세력이 많은 사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서원의 확대와 향학의 보급입니다. 먼저 서원의 확대를 살펴보면 사림 세력은 덕망 높은 유학자를 기리고 지방 양반의 자제를 교육하기 위해서 지방 곳곳에 서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사림 세력은 서원을 기반으로 향촌, 즉 지방에서 정치 여론을 형성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키워나갔습니다. 이 서원에서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고 특정 학자, 즉 자신의 스승님의 학통을 계승한 학파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서 성리학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림 세력들도 계속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향학을 볼 건데요. 사림 세력은 예로부터 내려오던 상부상조, 즉 서로 돕는 전통과 성리학적인 유교 윤리를 결합해서 향학을 만들었습니다. 향학은 지방 향촌의 약속, 향촌의 법과 같은 것이었는데요. 성종 시기에 중앙에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만들어졌지만 지방 향촌에서는 향학이 좀 더 법과 같은 역할을 하였는데요. 향학은 다음과 같은 4대 덕목이 있었습니다. 덕업상권,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과실상교, 잘못된 일은 서로 꾸짖는다. 예속상교,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 교제한다. 환난상율,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였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이 4대 덕목보다는 사림 세력이 향학을 통해서 지방민을 교화하고 통제하면서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강화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향촌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키워나간 사림 세력은 선조 때 다시 중앙정치계에 진출하여 정치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정치 권력을 사림 세력이 갖자 사림 세력 내부에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사림 세력 간의 대립은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심화되었습니다. 이때 이조 전랑이라는 자리는 여론 형성에 중요한 3사의 관리를 추천하고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하는 권리를 가진 직책이었습니다. 이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사림 세력은 결국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어서 붕당을 형성하였는데요. 이 붕당이라는 것은 특정한 학문적,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한 양반들이 모여서 만든 정치 집단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학문적인 스승을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붕당이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과 조식의 제자를 중심으로 동인이 형성되고 이의와 성혼의 제자를 중심으로 서인이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다시 나뉘었는데요. 광해군 때에는 북인이 주도하면서 정치를 이끌고 광해군이 물러나게 되는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고 남인과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문화 발달과 사회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